예, 안녕하십니까. 노친구입니다. 오늘은, 할 얘기가 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요즘 이슈를 떠나서, 여자한테 인기 있고 싶으면 차를 사지 말고 성형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해볼까 처음에 생각했다가, 그 다음에는, 뻑가 수익 정지 이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또 생각을 했었거든요. 둘 중에 하나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 또 지금 야근 끝나고 이제 집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이제 야근 끝나갈 무렵에 우리 회사 또 제가 좋아하는, 저는 저희 부서 동료들을 다 좋아하는데, 근데 요즘 의료 이슈에 대해서는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근데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이거 가지고도 의료 이슈에 대해서 우리 회사 동료, 이게 형, 동생, 친구들이랑 여러 얘기를 했었는데, 저같이 생각하는 사람 저밖에 없어요. 이해는 합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번 의료 이슈에 대해서 2월 달에 처음 정부 정책이 발표됐을 때 80%의 전 국민이 찬성을 했다고. 저는 20%에 해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의견을 가진 사람이, 일단 제 주변에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전히 직장 동료 여러분들 참 좋아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야근 끝나갈 무렵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요즘 응급실 이렇게 미어 터진 거 너도 알지 않냐? 알고 있다. 그래서 너 응급실 이제 진짜 너무 아프고 죽을 것 같아서 갔는데 못 받아주겠다고 하면은 너 어떻게 생각을 할 것이냐라고 갑자기 또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알다시피 먼저 저한테 이런 거 물어봐주면 전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면 항상 마음속에 이제 모범 답안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랬죠. 아니, 이미 지금 응급실이 환자를 더 못 받는 거는 자기들이 일하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죽어가고 있는 환자들을 응급하게 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몸이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받아줄 수 없어서 안 받아준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상황을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응급실을 가지 않아도 그거에 대해서 심적 준비가 되어 있고,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어떻게든 뺑뺑이 도는 거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 나는 그 상황이 오더라도 의사를 욕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이 시스템을 망가뜨린 건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의 하고 싶은 얘기가 또 이 뻑가와 여자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남자가 어쩌고저쩌고 그걸 집어치우고 다시 또 의료 이슈를 얘기하고 싶어서 야근 끝나고 집에 와서 씻고 이제 이것저것 하고 이제 이렇게 컴퓨터 켜고 이렇게 또 이제 맥주 한 잔 따르고 바로 마이크를 켰습니다. 오늘도 의료 이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1년 전 기준이요. 1년 전. 지금 기준이 아니라 1년 전 기준으로 소아과 중에서도 그냥 소아과 말고 소아, 정말 어린아이들을 수술할 수 있는 소아 외과 전문의가 전국에 1년 전 기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그냥 소아과 말고 소아외과예요. 정말 어린애들 개복 수술하고 이것저것 수술할 수 있는 의사. 1년 전 기준으로 40명이었어요. 전국에 40명. 지금 출산율이 박살이 났는데도 1년에 20만 명이 태어나거든요? 근데 그런 애들을 수술할 수 있는 의사가 1년 전 기준 전국에 단 40명이었어요. 지금은 더 줄었을 거예요. 1년 전 기준이니까. 지금 의료 대란이 터지기 전 작년에 40명이었어요. 그리고 전라남도 광주에 단 한 명이 있었어요. 소아외과 전문의 의사분이. 이분이 KBS나 무엇이든 물어보살 이런 데서도 방송에 출연했던 의사분 한 분 계셨거든요.
그분 혼자 전라남도와 광주를 다 커버하고 계셨어요. 소아외과 전문의 한 분. 이분이 9월 2일 날 그저께 소송이 들어가지고 재판을 받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분이 응급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6살인가 하는 그 아이가 장폐색으로 응급실에 급히 들어왔다고 해요. 이게 최근 일은 아니고, 그러니까 재판 결과가 9월 2일 날 나온 거예요, 그저께. 이 사건이 벌어진 건 2021년입니다. 2021년에 이 의사분께서 이제 근무하시던 당시에 응급실에서 6살짜리 아이가 장폐색인가로 급하게 이제 응급실로 들어왔대요. 그래가지고 이 소아의 장폐색 같은 경우는 바로 그냥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뭐 혈압이랑 뭐 체온 뭐 체크하고 이거 심전도 막 붙이고 한 다음에 바로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다이렉트로 살려야 되니까 사람을. 근데 결국 못 살렸어요. 이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의사는 신이 아니라고. 의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응급실에서 이제 제때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정말 환자 상태가 좋지 않으면 살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좀 안타깝게 그때 2021년에 들어왔던 그 장폐색 6살짜리 그 아이는 수술은 성공적으로 했대요. 근데 결국은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유가족들이 이 의사분한테 고소를 해가지고 소송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제 엊그저께 9월 2일 날 나왔는데, 이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합니다. 의료 과실은 없었다. 저는 판사가 의료 과실이 있네 없네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웃기다고 봐요. 근데 오케이, 좋아요. 너그럽게 봅시다. 판사는 전지전능하신 분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좋아요. 뭐 대한민국에서 판사는 전지전능하신가 봐요. 의료 과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 과실이 없다고 판결을 했어요. 근데, 판사가 뭐라고 했느냐. 충분히 수술이 들어가기 전에 충분히 상세히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유족한테 2천만 원을 배상해라. 이렇게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제가 얘기했죠. 이 장폐색으로 6살짜리 아이가 들어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바로 수술로 직행이라고. 장폐색뿐만이 아니라 6살짜리 애가 아니라 여러분도 예를 들어서 질병이 아니라 사고가 났어요. 뭐 일하다 사고가 나든 길 가다 사고가 나든 뭐 오토바이를 타다든 아니 자동차를 타든 배를 타든 뭐를 하든 일상생활 하다가 사고가 나는데 진짜 막 당장 막 숨이 넘어갈 것 같아. 그래서 응급실에 어떻게 다행히 어제도 소방 시스템이 망가져가고 있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소방 시스템이 어떻게 좀 이렇게 아다리가 잘 맞아가지고 그날 하필이면 운이 좋아서 병원에 3분 만에 들어갔어요. 응급실 안에. 근데 3분 만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이제 숨도 못 쉬고 있어. 숨도 못 쉬고 있고 심장도 안 뛰는데 그 3분 만에 어떻게 개쩌는 소방 플레이어가 응급실로 살려 들어갔는데 내마침 그 응급실에 개쩌는 의사가 있어. 숨도 안 쉬고 심장도 안 뛰는데 바로 수술실로 바로 들어가서 이제 바로 수술 들어갔어. 이제 기계가 요즘은 갑자기 에크모라고 하더라고요. 에크모라고 해가지고 사람의 심장과 폐를 대신해서 이렇게 혈액을 돌리고 산소를 집어넣어주는 기계가 있어요. 겁나 비싼데 그거를 물려가지고 일단 바로 이제 숨도 안 쉬고 심장도 멈춘 지 3분이 지났지만 그걸 돌려서 수술에 바로 들어갔어. 자, 여기서 환자 유가족한테 설명할 틈이 있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모든 과정에서 환자한테 설명을 할 시간이 있냐고.
딱 수술실에 딱 들어갔어.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집도의야. 내가 환자의 모든 상황을 그 구급대원한테 지금 이 환자가 가고 있습니다라고 딱 전화를 받아가지고 그 환자 상태를 이런 걸 다 전화로 들어. 그리고서 얼추적으로 이제 설계를 해. 내가 이 환자를 어떻게 지금 응급실로 도착을 하면은 어떻게 수술을 해야 되고 어떤 약품을 준비해야 되고 나 혼자 수술할 수 없으니까 전문 간호사, PA 간호사, 마취과 의사 막 이런저런 막 스태프를 다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그림을 그려. 근데 이거 그림을 그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는 3분 동안 그림을 그리는 것도 개쩌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서 수술실에 들어가서 바로 수술해야 되는 상황인 것도 굉장히 급박한데 이거를 유가족한테 설명까지 하라고? 유가족한테 충분히 설명을 하려면은 봐봐요. 웬만하면 이 환자가 응급실에 갔다는 거는 그 유가족인지 가족인지 어쨌든 그 가족이 의료인은 아닐 거 아니야. 비의료인일 거 아니야. 왜냐면은 가족이 의료인이었으면 자기 병원에 보내라고 하든가 뭐 그렇게 얘기를 했겠지. 근데 정말 급박하면은 가족이 의료인이어도 내가 자기 자식이나 자기 가족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라서 다른 응급실로 갈 수가 충분히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가 됐든 간에 비의료인이 많겠죠. 웬만하면. 그러면 비의료인한테 어떻게 수술을 할 것이고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이다라는 그 시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게 맞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를 충분히 설명을 할 시간이 어떻게 있어. 여기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을 해줘야 된다라고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의사는 개쩌는 의료 스킬을 가진과 동시에 아웃사이더보다 훨씬 100배 빠른 랩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면은 그 랩 스킬을 아웃사이더보다 100배 빠른 속사포로 어떻게 치료할 것이라는 걸 브리핑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 환자는 그 가족은 그 빠른 속도로 들어오는 그 오디오를 감당할 수 있냐고. 이게 말이 되냐고. 결국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가지고 그 장폐색으로 들어온 6세 아이는 사망을 했는데 모든 치료 과정에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환자 가족한테 설명을 안 해줬다는 이유로 2천만 원을 배상하래요. 그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9월 2일 날. 그저께. 전남 광주의 전라남도와 광주를 담당하고 있는 오로지 단 한 명 있는 소아외과 의사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2천만 원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어요. 자, 이 분이 소아외과를 떠나겠다라고 오피셜로 밝혀진 사실은 아직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분이 이런 좀 사실을 가지고서 좀 공식적으로 조금 어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채널이나 이 채널이라는 건 유튜브 채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소통 창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를 해가지고 좀 모금해달라고 얘기하시면은 저는 바로 많지는 않지만 돈만원이라도 바로 후원할 용의가 있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전라남도랑 광주를 포함해서 그 넓은 지역에 단 한 명 있는 소아외과 의사 전문의 한 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정말 긴급하고 응급한 상황에 환자 가족한테 충분한 치료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천만 원을 배상하래요. 제가 얘기했죠. 이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슈는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갑자기 떠오른 일도 아니에요. 이게 어쩌다가 한번 일어난 일이고 이게 정말 이례적이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이면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지금 9시 뉴스에서 나와서 떠들어야 돼. 안 떠들잖아. 지금 언론에서 물론 검색하면 기사는 나와요. 저도 그걸 알고 있는 이유가 그 기사를 봤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공중파에서 아니면 종편에서 떠드는 거 봤어요? 제가 오늘 공중파, 지상파, 종편, 뉴스 하는 거 다 봤는데 아무도 이 얘기를 안 해. 왜냐? 의사는 개새끼를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정말 너무 화가 나요.
이 고소를 한 가족도 그렇고, 아니, 그래, 그래요. 자기 아이가, 뭐, 이런 슬픔을,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난다고 한 수도 없는 입장이긴 한데, 그래요. 자기 아이가 사망한 게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슬프겠지. 그렇다고 해서 그 자기 아이를 열심히 치료해준 그 의사한테 화풀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이건 그냥 화풀이잖아요. 자기 아이 열심히 치료해준 의사한테 화풀이하는 거잖아. 자, 그리고 여러분 그거 5월 달에 있었던 12사단 훈련병 사건 아십니까? 그 12사단에서 벌어진 그 훈련병 학대해가지고 사망하게 한 걔 씨발년, 진짜, 그냥, 저는 소규모 채널이니까 그냥 대놓고 얘기할게요. 그 씨발년, 중대장 씨발년 때문에 아무 그냥 죄 없는 입대한 지 9일밖에 안 된 훈련병 죽었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그 중대장이 그 사건 벌어지고 나서 부대에서 휴가 보내가지고 한 달인가 있다가 겨우 수사 받은 거 아시죠? 경찰서 출석해가지고. 근데 정작 살인자 중대장은 한 달 있다가 수사를 받았는데 그 훈련병이 속초의료원에 소송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응급실 속초의료원으로 바로 달려간 게 아니라 그 사건 개요를 보시면 아실 텐데 사건이 발생한 지 12시간 만에 속초의료원에 입원을 했어요. 12시간인가 10시간인가 하여튼 굉장히 늦게. 바로 병원을 달려가도 모자랄 판에 10시간인가 12시간 만에 속초의료원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이미 그 훈련병은 이미 거의 숨이 넘어간 거야. 근데 그때 당시 속초의료원에서 근무하던 응급실 의사가 결국은 못 살렸어요. 너무 늦게 왔으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의사는 신이 아니라고? 그 상황이 발생한 지 10시간, 12시간 만에 도착한 환자를 어떻게 살려? 바로 응급실 들어가가지고 에크모 물려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그거 아세요? 경찰은 그 중대장을 한 달이나 있다가 출석 요구서를 날려가지고 수사를 했는데 그 당시 의사는 바로 이틀날 수사를 했어요. 속초의료원에서 그 훈련병 담당했던 의사는. 근데 이거는 그 훈련병 가족분은 욕을 하고 싶지 않아요. 훈련병 가족분이 그 담당 의사분을 고소한 게 아니고 그냥 경찰이 그냥 지들이 알아서 사망한 훈련병 담당했던 의사 누구죠? 라고 해서 지들이 알아내가지고 먼저 수사를 한 거야. 사망한 지 이틀 만에. 그리고 그 속초의료원에서 근무하던 그 담당 훈련병 진료하던 그 의사분도 그만뒀어요. 정말 이게 제가 얘기하는 거는 두 가지의 사례예요. 여러분이 구글에다가 응급실 고소 딱 이 두 단어만 치고서 한번 훑어내려 보세요. 예전에 막 드라마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실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얘기했듯이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그랬잖아요. 나 먼저 접수했는데 왜 나 먼저 치료해주지 않았냐고. 제가 진짜 평생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 욕을 그때 들어봤다고. 그리고 드라마나 옛날 영화나 이런 거 보면은 막 환자가 죽으면 막 의사 막 멱살 붙잡고 의사는 그냥 막 고개 푹 숙이고 그냥 그 멱살 잡혀가지고 온갖 욕은 막 다 처먹고 막. 근데 의사는 조연이잖아. 막 그런 영화나 드라마에서. 막 주인공이 막 자기 동생, 누나, 어머니, 아버지 죽었어. 그럼 그 주인공이 막 의사 멱살 잡어. 그리고 의사는 그냥 고개 푹 숙이고 가만히 있고. 의사는 조연인 거지. 근데 그렇게 멱살이 숱하게 잡혀왔어요. 20년, 30년 전에도. 그래도 그 의사들은 아무 죄 없이 사람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멱살 잡혀가면서도 현장을 지켜왔다고. 근데 이제는 멱살을 안 잡는다는 거야. 멱살을 안 잡고 고소장을 날리는 거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의사도 사람이라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자고. 여러분들 성인 아니에요?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해봅시다. 예전에도 멱살 잡혀가면서도 그렇게 일했던 선배들 보면서도 그 일을 계속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선배들이
멱살 잡히고 딱이 맞고 주먹질에 환자 얼마나 그 환자들이 멱살만 잡았겠어요? 막 주먹질하는 환자들은 없었겠어? 그 환자 가족들은 없었겠어? 그런데도 오히려 그 환자 가족들 고소하지 않고 현장에서 지켜왔던 그 사람들, 그런 선배들을 보면서도 응급의사, 응급 전문의가 돼보겠다고 그 자리를 지켜왔던 의사들이 지금 가까스로 지켜왔다고. 대한민국 의사들이 전체 숫자는 2022년 기준으로 11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의대 정원이 3,000명이니까 현재 2년 지난 지금 거기서 더 늘어나봐야 12만 명은 안 되고 왔다 갔다 하겠죠. 11만 명, 12만 명. 현재 대한민국 의대 정원이 3,000명이에요. 저는 처음에 그냥 넘겨짚고서 2만 명 정도 되지 않을까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의대 정원이 3,000명입니다. 다 합해서. 대한민국 의대 정원이 지금 현재 3,000명인데 그걸 지금 2,000명 늘려서 5,000명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는. 그것도 어처구니 없는데 오늘 할 얘기는 의대 증원 가지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었으니까. 근데 이 11만 명 중에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소아 외과 전문의는 단 40명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를 수술을 할 수 있는 전국의 의사가 단 40명 뿐이면 나머지 의사들은 그 사명감이 없고 이 40명만 영웅일까요? 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40명 중에 한 명을 고소를 했는데 아무 죄 없는데 그 환자 유가족한테 설명을 안 했다는 이유로 2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리는 그 판사가 문제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정말 저는 너무 그냥 인간 혐오가 들어요. 인간 혐오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서도 그만둔 의사를 개새끼라 그래요. 사람들이. 자, 제가 그래서 오늘 물어봤어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같은 그 직장 동료 그 형님한테. 자, 이런 상황이 있었다. 그만둔 의사를 개새끼라고 하지 않았냐, 형님이. 지금 이 고소로 아무 죄 없이 2천만 원 배상 판결 받은 이 의사분이 내일 그만두면은 이 분은 오늘까지는 현장을 지키는 참 의사고 내일 그만두면 내일부터 이 의사는 개새끼냐 라고 그 형님한테 역으로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진짜 정말 사람들이 양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 자기밖에 몰라? 죽으면 자기 가족이나 친인척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남을 괴롭힐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도 돼? 다른 사람의 인생은 인생이 아니야? 죽음이라는 거 하나 가지고는 내 가족의 죽으면 나는 그냥 그 순간부터 모든 걸 해도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성을 가지자고요. 이성. 그래요. 그러면은 또 그렇게 얘기하겠지. 네 가족충이 등판해가지고 네 가족이 죽어도 너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성이 아니잖아. 그래요. 나도 내 가족이 아직까지 그런 경험은 없는데 굉장히 슬프고 무너지고 감당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타인한테 화풀이를 해도 되는 권력이 나한테 생기는 게 아니잖아. 그거는 이성이 있는 시민이 가져야 할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이 짐승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이성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이 대한민국이 그냥 이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정말 좀 사람들이 이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성을.
정말 오늘은 시작에 아무 말 대잔치 하겠다는 말을 안 했는데, 역시 조금 짓거리다 보니까 좀 두서없고, 정말 아무 말 대잔치 또 했네요. 조금, 사람들이 이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 의사욕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의사욕 좀. 우리가 의사욕 하기 전에 제발 현장을 떠나는, 왜 의사들이 현장을 왜 떠나지? 좀 질문, 궁금증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그냥 그 현상을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왜 그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호기심을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또 오늘 이렇게 영상을 남겨봅니다. 또 이렇게 떠들다 보니까 또 굉장히 또 길게 떠들었네요. 오늘 제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깊이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응급 의사를 만날 일이 없도록 다들 건강하시기를 항상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친구였습니다.